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무성, 정광훈, 절, 김문수, 박근혜 후계자 한동훈, 이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큰 틀에서 김무성과 정광훈의 졸이죠. 김문수와 박근혜의 후계자 한동훈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을 어떻게 척결하느냐, 이것이 우파가 어떻게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미국과 지각통화를 했죠. 특통이 이재명 길들이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재명이 한국 법을 마음대로 앞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재명 입맛대로 바꿀 것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법의 천재 한동훈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동훈이가 야당의 대표가 되어야 되겠죠.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어야만이 이재명이 대한민국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있다,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대 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친윤 세력들은 곡소리가 날 것입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김무성 절들이죠. 이들이 친윤의 가면을 쓰고 모든 잘못을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추경호, 이 자들이 김무성 졸입니다. 이 자들이 친윤의 탈을 쓰고 모든 것을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자들이 친윤의 가면을 쓰고 김무성 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김무성이가 이 자들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시에 쳐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편 것입니다. 우리 정치읽기 구독자분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앞으로 큰 틀에서 김무성과 정광훈, 졸, 김문수와 박근혜 후계자 한동훈의 싸움이다. 즉 우파 탈환 전략이냐, 아니면은 이 배신 세력 김무성이 계속 우파를 장악하느냐, 이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당선되고 3일 만에 미국과 통화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이것은 이재명 길들이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매한 우파들 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마치 공산화가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계신데 그건 한마디로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트럼프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함부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그냥 밥이죠. 중국의 속국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들어선 이상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가까이 지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지금 미국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것을 끼어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트럼프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중국에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국은 바로 해명을 했죠. 우리는 절대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국 지난 트럼프 대선 때도 중국이 엄청 많이 미국의 선거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도 중국이 개입했다, 이렇게 미리 엄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총선 일부에서도 저는 선거 부정이 전 개인적으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증거는 모두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부정선거를 논하는 것은 결국 저들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들은 부정선거 하고 나서 물론 중국이 개입했었죠.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하고서 증거를 모두 없앱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황교안을 통해서, 그리고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의 졸들로 통해서 일부러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부정선거를 저들이 오히려 들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면은 부정선거 증거를 다 없앴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저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없애왔다. 그리고 벌써 사법개혁이란 미명하에서 우리나라 법은 이재명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180석 플러스 이 조국당이 한 20석 됩니까? 합치면 한 200석이 넘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어야만이 저들도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가 없지. 김무성 배신 세력이 내세우는 김문수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 이것은 그냥 국민의힘 자체도 이재명 밥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로 김문수가 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결국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막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김문수를 저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즉 이재명이 겁내는 것은 바로 조중동과 호남 세력들입니다. 자, 호남 세력들과 조중동은 지금 이재명을 당선시켜 놨습니다만은 결국 호남 세력 박지원과 김무성 그리고 조중동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재명도 언제든지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재명은 지금 자기 방어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법을 하나하나 바꿔갈 것이다.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자리 홍보수석이 누굴 앉혔습니까? 바로 JTBC 즉 홍석헌의 졸개를 앉혔지 않습니까? 결국 홍보수석에 JTBC 홍석헌 졸개를 앉혔다는 것은 결국 홍석헌을 끌어안고 반대로 호남 세력 박지원을 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이는 반드시 호남 세력을 쳐야만이 이재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큰 과제는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보수의 언론의 탈을 쓰고 있는 조중동이죠. 이 조중동 사주들과 호남 세력 박지원 세력입니다. 이들이 언제든지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것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을 하나하나 바꿔갈 텐데요. 이재명이는 저들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래서 호남 문재인 즉 박지원 세력 그리고 조중동 홍석헌 그리고 김무성 이 세력들이 바로 인류 땡땡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과 트럼프와의 싸움이고요. 결국 이들과 이재명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절대로 저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지만은 좌파 말을 들으면 오히려 끌어내리지게 되죠. 즉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는 이재명은 지금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인류 땡땡 세력과 트럼프의 세력이 싸우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간에 끼어있는 세력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트럼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인류 땡땡 세력 즉 박지원 세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홍석헌과 김무성의 갈등 속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이재명이가 누굴 쳐느냐. 저는 김무성 배신 세력을 칠 거라고 보고요. 박지원 세력도 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힘을 반드시 빼놔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이나 또는 호남 세력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이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용해서 이재명을 겁박할 것이고요. 조정하려 될 것인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법을 하나하나 바꿔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은 단 하나 대권 포기하고 당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 내세우는 것은 이것을 제1플랜이라고 말씀드렸고 김문수 당권 잡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친윤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에 사실은 퇴출시키려 했죠. 그러나 이것을 거의 반만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퇴출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그러나 한동훈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대표에서 내쫓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거물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윤석열, 한동훈을 동시에 내란죄로 퇴출시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이 계엄령에 동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동훈이도 바로 동조 세력으로 해서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퇴출시키려 했는데 이들의 전략이 말려들지 않고 결국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벼렸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자라는 누명을 저들이 씌워버렸죠. 그래서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명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김무성 배신 세력을 척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들의 김무성의 계획은 어땠는지 알려드릴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김무성의 조정대로 제1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계엄령을 내렸을 때 한동훈이가 그걸 막지 않았으면 만약에 한동훈이가 계엄에 동조해서 윤석열 편을 들려고 했을 때는 저들은 바로 제2의 계엄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계엄령을 내리면 그것은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과 윤석열을 동시에 감옥에 넣고 영원히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전략이었죠. 그러나 한동훈이가 제1계엄령을 내렸을 때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을 탄핵시키려 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이를 내란죄로 동시에 저들이 퇴출시키는 것은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김무성 졸 정진석이 대통령 비서실장하면서 윤석열 명의로 발령을 했고 윤석열 명의로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고 한동훈까지 퇴출시키려 했으나 결국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내란죄를 막은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제2의 계엄령을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목숨을 살려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에게 제2의 계엄령은 윤석열 마음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조정하는 김무성 즉 정진석이 얼마든지 윤석열한테 제2의 계엄령을 내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동훈이가 탄핵을 시켜서 막아버렸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은 것이 바로 한동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한동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은 김무성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즉 김문수를 지금 당대표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이는 직속절개 김재원을 통해서 김문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코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철봉을 하고 훌라후프를 돌리고 생쇼를 하는 것도 모두 김재원이가 시키고 김재원이가 영상을 찍고 김재원이가 언론에 흘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김재원이가 하고 있죠. 김재원이는 친박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배신한 김무성 직속 졸개입니다. 김재원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박 얼굴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배신한 자가 바로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또한 김무성의 직속 졸개가 되어서 한덕수 밑에 들어가서 한덕수를 조종했던 것이 바로 이정현이죠. 결국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 이정현, 김재원, 황교안 이 자들이 모두 김무성 직속 졸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자들은 권력을 위해서 계속 영원히 김무성 졸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김무성 졸개가 되어서 지금 김무성 졸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세력들은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야만이 호남 세력이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재명은 반드시 먼저 당하기 전에 호남 세력 박지원을 먼저 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김무성 배신 세력은 반드시 박근혜가 한동훈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박근혜, 한동훈은 피해자죠. 즉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그 반대 세력이 바로 미국 민주당이고 중국이고 유럽연합이고 한국의 호남 세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좌파 언론은 모두가 반대 세력이죠.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계속 태극기를 달고 있었죠. 자, 저들은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지금까지 태극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호남 세력 이 박지원 졸개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엇을 달아줬습니까? 명분이야 좋죠. 그러면서 찢어진 태극기를 이재명한테 딱 바꿔치기 했죠. 달아줬죠. 결국 호남 세력들은 태극기를 다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태극기, 즉 이재명한테 일부러 달아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그 찢어진 태극기를 계속 달지 않을 것입니다. 정식적인 태극기를 달고 아마 다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호남 세력과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미국 트럼프, 한국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도 하늘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통해서 한동훈을 정계에 들여놓게 한 것이고요. 이재명을 통해서도 결국 호남 세력 즉 인류 땡땡 세력들을 치는 도구로 이재명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틀림없이 호남 세력을 칠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이 인류 땡땡 세력들을 하나하나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은 묘하게도 이재명을 통해서 인류 땡땡 세력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요. 국민의힘 한동훈을 통해서 박근혜는 반드시 우파 정치를 진정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 진정한 우파 트럼프 공화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우파 정권을 되세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수 있도록 우리 우파 국민들은 국민의힘 책임당 가입에 꼭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